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8월 1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많이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전날에 미국 시장도 크게 상승이 나왔었고 또 오전장이 갭을 크게 띄우고 출발했었던 만큼 약간은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는 하루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시장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본다면 갭을 메웠을 뿐이지 오늘 파란불로 마감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이라든지 앞으로의 8월 시장 흐름 조금 더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오길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또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오늘 1.3% 급등이 나오면서 코스피하고는 조금은 다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오랜만에 2차전지 관련주에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관련주는 굉장히 아쉬운 흐름이었고요. 또 제약바이오 업종도 좋지 못했었네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2차전지 관련주들 이쪽이 가장 흐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업종들 이쪽을 제외한다면 오늘은 전체적으로 괜찮은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이 8월 첫날이었는데 첫날의 흐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달의 방향성을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8월 첫날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만 놓고 본다면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 것 같네요.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고 기관도 8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결과적으로 많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미약하게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규모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특별히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수급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2차전지 관련주 삼성 SDI는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에너지솔루션은 기관만 나홀로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또 현대차도 모처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자,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현대차, 삼성 SDI,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넥슨게임즈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ETF 쪽에 많이 투자를 했고요. 개별 종목은 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현대일렉트릭, 포스코퓨처엠,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을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오랜만에 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이 2.6% 급등이 나왔었고 S&P 500은 1.6%, 다우지수는 0.2%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다우지수는 반등폭이 조금은 적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스닥을 보면 지난 7월 중순쯤에 정확하게 7월 11일이죠. 그때 고점에서 큰 장대 음봉이 나왔었고 줄곧 양봉다운 양봉 없이 계속 내리 파란 음봉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조금은 의미를 부여해볼 수 있는 큰 장대 양봉이 나왔었고 특히 그동안 시장을 많이 이끌었던 반도체 쪽에서 어제는 반도체 지수가 7%의 폭등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은 1%만 넘긴다고 해도 우리가 급등이 나왔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2%를 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하지만 미국 증시는 한번 반등이 나온다면 이렇게 7%라든지 또 나스닥처럼 2.6% 꽤나 큰 양봉도 빈번하게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국내 시장의 흐름이 오늘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중요한 이슈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연준의 FOMC가 있었고 또 실제로 9월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 주가가 많이 내렸던 만큼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됐고 또 실제로 9월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잘하면 9월에 빅스텝을 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즉 0.25%가 아니고요. 0.5%로 크게 내릴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9월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0.5%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 전망들이 나왔던 것이 길진 않거든요. 제가 기사를 찾아봤을 때는 특히 이번 주에 0.5% 가능성 그게 실제로 많이 제기가 되었고 또 연준 입장에서도 당장 0.5%는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본격적인 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이런 언급이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장이 조금은 환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장이 많이 빠졌었던 빅테크 기업들, 기술주들 그쪽을 중심으로 많은 상승이 나왔고요.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제는 엔비디아가 무려 13%의 폭등이 나왔고요. 그 외 다른 반도체 기업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7%, 또 대만의 TSMC도 7%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텔이라든지 AMD, 퀄컴 모두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국내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시가는 갭을 상당히 많이 띄우고 출발했었거든요. 삼성전자도 2.5%를 띄우고 출발했었고 하이닉스는 무려 3.5%의 갭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흐름이 좋지 않죠? 저는 너무 여기에 의미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우선은 첫 번째로 이런 종목들은 2, 3%의 갭을 띄운다는 것은 언제든지 갭을 메울 수 있는 대표적인 수급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갭을 메우지 못했다면 내일 또 메울 가능성도 있고 또 다음 주에 메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 흐름이 아쉽다고 해도 선제적으로 갭을 빠르게 메웠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또 두 번째는 사실 반도체 관련주는 어제 오후장에 미국 시장보다 일정 부분 선제적으로 반등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는 저점에서 고점까지 무려 7% 상승이 났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볼게요. 본격적인 반등이 나왔던 오후장에서 오늘 시초가까지 5.3%의 반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저는 본격적인 반등이 나왔던 이 초입 부분 여기가 훼손되지 않는다면 다시 주가의 방향을 돌릴 수가 있는 충분한 업종들이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도 이번 달은 지난달과 다르게 오히려 상승 쪽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난달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반도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재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컨코를 들어보면 분명히 업황이 좋다고 해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있다고 해도 그걸 아우를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 그게 훨씬 많은 업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반도체 관련주를 바라본다면 최근에 주가가 조금은 바닥을 다지고 있죠. 때문에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바닥권의 저점, 그 저점이 깨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 구간에서 주가가 약간의 횡보를 거칠 가능성이 있고 어느 정도 텀을 두고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지금은 지난번에 형성되었던 저점이 있죠. 정확한 가격대를 보면 18만 5,200원이에요. 이 지지선을 중요하게 보시고요. 여기가 깨진다면 비중을 조금은 줄여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이 구간 내에서는 이제 주가도 많은 조정을 보였고 또 걱정스러웠던 FMC까지 이벤트도 끝난 시점이잖아요. 때문에 다음 FMC부터는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충분히 주가를 들어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18만 5,200원, 하이닉스는 여기를 중요하게 보시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가를 돌려 세우는 데 있어서 저점이 되는 곳이 정확하게 8만원이거든요. 그래서 8만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비축하고 다시 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조금은 여유롭게 시장을 바라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추세 있죠? 이 추세를 깨지 않는다면 이 위에서는 계속 홀딩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의 상황과 여건, 그리고 선호하는 전략에 따라서 기준점은 항상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기준점을 너무 하나로만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전선 관련주에 좋은 흐름이 나왔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약간은 조용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 엔비디아 측에서 전력 소비가 2년 새에 10배나 폭증했기 때문에 노후 송전선을 대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선 관련주가 오늘 오전에 잠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렇지만 오후장에는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뉴스라고 생각이 되고, 자, 실제로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전력 사용량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20년 전과 비교를 해보세요. 그때도 물론 전자제품이 있었지만 지금만큼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력 사용량도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조금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구글 검색하고 챗GPT 또 AI를 접목한 구글 검색까지 얼마나 전력 사용량이 필요하는지 이렇게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검색을 할 때 네이버나 구글을 활용해서 단순히 키워드 검색을 했었다면 이제는 챗GPT를 활용하고 또 AI를 접목해서 구글 검색을 한다는 것은 전력 사용량이 수십 배나 증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노후 송전선을 바꾸겠다는 그런 이슈가 있었고, 지금 보시는 많은 전선 관련주 있죠? 이렇게 주가의 가파른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가를 보시는 것처럼 오전장보다는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슈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관련주로서는 지금 보시는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세명전기, 재룡전기, LS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도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자, 어쨌든 이제 8월달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선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7월 한 달 동안은 기술주에 많은 약세 흐름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반도체 관련주가 좋지 못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FMC도 끝났고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이 점점 지남에 따라서 불확실성은 많이 줄어들 것이고요. 반대로 9월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 기대감이 점차 커질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8월만큼은 특히 기술주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흐름이 좋지 못했었던 대표적으로 반도체 관련주, 이쪽은 조금 더 이번 달 한번 집중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달도 힘내서 화이팅 하시고요. 이번 달은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대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